오늘은 월급쟁이 불인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이름은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라는 책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내 집 마련 간절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을 가진 분들은 최근에 웃으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이 속상하셨겠죠. 그러나 경제는 순환되고 기회는 오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기회를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좋은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너나이 상담 컨텐츠에 대해서 주로 보셨던 분들은 유용하게 보실 것 같고, 그리고 월급쟁이인데 부자, 최소 30억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불인이들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책의 차별점은 제5장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감을 키워주는데요. 저평가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사실 어렵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아니라 발로 뛰는 것을 실제로 저자가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책의 인상적인 부분이랑 중심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왜 투자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약 40년 전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분양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 55만 원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죠? 지금은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2억을 모았는데 결국 이렇게 낡은 아파트 전세 하나 겨우 구하게 되는구나. 참 현실적입니다. 너나이님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자신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소득과 지출 내역을 해볼 것을 권유를 합니다.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을 계산해서 위 금액 중 50에서 60%만큼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억 원을 빌렸을 때 원리금을 균등 상환을 하게 되는데 30년간 3% 이율로 갚는다고 할 때 매월 약 170만 원에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35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분들이 가능한 금액이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 대출 여력은 다를 수 있고 금리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너나이님은 영끌 예를 들어서 5억 집인데 자본금은 1억인 경우와 같이 영끌은 하지 말 것을 권유를 합니다. 또 돈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해주십니다. 돈을 쓰는 방식과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면 일단 시간과 무관하게 버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투입해서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투자자, 자영업 투자자, 재테크나 투자에 무관심한 직장인 자영업자가 있고 생산 자산을 구입해서 자산가나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호화로운 생활로 유명한 연예인 같이 소비 자산을 구입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4번에서 1번으로 바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건 쉽지 않으니까 3번을 거쳐갈 것을 권유를 합니다. 너나이님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금액으로 구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고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책에 나온 시점의 부동산 가격은 현재 2021년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고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력하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나이님은 3장에서 자신의 투자 성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은 저평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평촌과 내손동이 있습니다. 의왕시 내손동은 평촌의 생활권이었는데 가격이 저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촌과 가까이 인접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촌 가격보다는 저렴하니까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역에는 투자금이 2,060만 원에 불과했는데 자산이 2년 뒤에 1억 4천만 원 가까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배울 점은 투자의 첫 번째 기준, 해당 물건이 현재 저평가된 상태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도 나옵니다. 철산역 인근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와 분당의 구미동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당의 구미동과 철산이 비슷한 지역인 것은 그 산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는 느낌으로 분당과 강명을 열심히 비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지구청 부근 아파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는 지역을 늘리니까 감이 생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필수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본 재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본을 재배치함으로써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 필요비가 있고 불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불필요한 비용, 뭐 보험료나 여행 경비, 소모품 경비, 음료비, 약속이나 모임 회비 같은 경우를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경우하고 월세를 비교했을 때 결코 월세가 항상 저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깔고 하는 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몸에 절약이 배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전세로 사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빠듯하기 때문이죠. 앞서 말했던 저평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평촌과 산본이 있습니다. 평촌과 산본의 입지는 평촌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평촌과 산본의 2017년 초는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 종합을 해보면 평촌의 입지에 비해 평촌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너나이님이 이제 신사임당님 채널에 나와서 상담을 하는 거 보면은 수도권이 이미 대부분 고평가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를 하는 관점에서 수도권은 접근을 하기를 이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 너나이님은 저평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평가인지 아닌지는 사실 한 번에 알 수가 없죠. 고기를 어디 정육점에서 사야지 싼지는 많은 정육점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많은 땅을 실제로 여러 번 밟아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지도도 그려보면은 기억에 오래 남는 것처럼 실제로 계속 찾고 적용을 해보고 방법 적용해보고 어디가 저렴한지를 알 수 있게끔 경험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거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아실이라는 앱도 소개를 해주십니다. 이건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지식 부분이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투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두 가지 기준입니다. 저평가가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가율이 높아서 그 투자금이 적당해서 리스크가 적당한 물건인 건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흔히 똘똘한 한 채를 이제 전략으로 삼는 것이 있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큰 주식을 샀을 때는 이제 출렁거림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대 아파트는 출렁거림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투자의 과정도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섯 가지입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저축이나 자본 재배치를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보유하고 자산의 크기를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매입한 부동산은 장기 보유를 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현금 흐름화를 하거나 매도를 해서 은퇴 시점에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그 인생을 바꾸는 투자의 과정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처음부터 전세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적은 물건을 투자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전세 거주는 실수이기 때문에 직장 수요나 교통편을 체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3, 4년 이상 장기간 해당 지역의 인구 1% 이상 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 경우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책에는 등장은 안 하는데 그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저점의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저점의 가격이 형성된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신도시가 새로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3, 4년 이상 장기간으로 이제 인근 지역에 공급이 되면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으로 현금을 확보해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이제 무리해서 투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투자나 일시적으로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가 더 작아지는, 오히려 살 때보다 적어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임대 사업자더라도 현금화 가능한 투자 물건을 남겨놓는 것을 이제 권유를 합니다. 이제 5장입니다. 5장에서는 자세한 투자 매뉴얼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되게 많아서 직접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호갱노노, 아실,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지인에 대해서 실제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갱노노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왕관 모양의 아파트는 해당 지역의 주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대장 아파트를 뜻하는 거죠. 이 아파트는 하락 시 이 아파트가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실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아실 어플은 학군이나 실거래 등을 이제 여러 지역별 아파트끼리 비교하기 좋은 어플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도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이제 찾고 싶으면 매매랑 전세 유형을 설정을 하고 금액, 평수, 세대수, 방 개수를 선택해서 찾아보면은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 같은 게 좀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강도, 수요 정도 등을 에 관한 지표를 찾기 좋습니다. 지역별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익히기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조금 약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 내용은 아닌데, 이제 한번 갔다 온 곳은 평생 뇌리 속에 남아있죠. 어디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계속 사골처럼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신나게 얘기하는 걸 경험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는 곳이 좀 많아져야 한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는 곳을 늘려야지, 그래야지 보이고, 상대적으로 아는 곳이 적은 경우에는 자기 사는 곳 위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은 되게 만만하게 한번 투자해볼까라는 이제 접근에선 절대 승산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부동산은 이제 각자가 갖는 지식의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벌이는 대결과 같다라는 말처럼 이제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너나이님은 너무 피곤해서 입술이 터지고 눈이 충혈되는 일도 잦았다고 해요. 임장이라고 해서 실제 그 부동산 지역을 찾아보는 일들을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목이나 어깨가 아픈 건 예산일이 아니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다는 부분에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줍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며 돈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되게 아는 것에서 멈추면 결국에는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죠. 그 너나이님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이제 칠흑 같은 어두운 불확실함에 이게 두려워할 때도 뚜벅뚜벅 걷고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셨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제 빨리 가고 싶죠. 이제 저희가 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계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불안하죠. 요새는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근데 결국에는 빨리 가고 싶어도 경험이 부족하면 빨리 갈 수 없다라고 해요. 너나이님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자신 주변에 최고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힘들 때마다 이제 동료들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으로 잘 버티셨다고 해요. 그런데 최고의 동료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될 것을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보면은 어떤 지식을 갖더라도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라는 생각으로 공유를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 모이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할 것을 좀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부동산 투자 물건 찾기, 임장, 매수 계약, 임차인 구하기, 집수리 등기 이런 투자 사이클들을 반복해 가면서 결국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사이클들을 반복하려면 절대 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시간 배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전에 김작가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8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8시 이후에 자기가 일을 하고 있으면 미래에도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8시 이후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조금 나중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8시, 꼭 8시일 필요는 없지만 온전히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자신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